이제 투명한 유리 용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추가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 서클을 이제 유리 용기의 바닥 부분만큼 축소시킵니다. 한 반 정도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준 다음에 Z 키를 눌러서 정확히 위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시켜 줍니다. 다시 E 키를 눌러서 위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또 이렇게 확대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유리 용기의 겉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대충 겉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 아랫부분의 바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 부분에 있는 이 루프를 선택하고 E 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살짝 뽑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그릇의 바닥에 튀어나온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E 키를 눌러서 S 키로 축소시켜주면 이렇게 바닥이 덮여집니다. 다시 한번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해준 다음에 Alt M 키를 눌러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유리 그릇의 겉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전체 이 유리 그릇의 안면을 만들어서 두께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키보드 A 키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전체를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S 키로 이렇게 살짝 축소를 시켜주면 이렇게 안면이 만들어지고 그릇의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G 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Z축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전체적인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안쪽에 보면 또 여전히 불필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하고 삭제시켜준 다음에 이 루프를 익스트루드 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덮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릇의 겉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그릇의 물을 따르는 부분, 즉 입모양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모양은 아마 이곳에서 이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G키를 눌러서 X축으로 이동시켜주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쪽 부분에 이 버텍스들도 선택해서 안쪽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밀어주고 또 이쪽 부분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이 프로포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프로포셔널 옵션을 사용하면 어느 한 선택한 버텍스 주위에 있는 그 주위의 버텍스들이 일정한 비율로 따라오도록 에디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는 이 옵션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자,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바로 우측에 이제 어떤 옵션을 사용해서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G키를 눌러서 이동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어느 범위까지 그 프로포셔널을 적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서클이 보입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그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X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X축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약간 줄여준 다음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Serve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제로 안쪽에는 그 Surf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링 모습을 하고 있고 이 겉에는 우리가 사용했던 그 원래 버텍스의 위치가 이렇게 메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그 나와 있는 그 결과물에 붙여서 그 메쉬의 버텍스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날카롭게 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루프를 선택합니다. 또 이쪽에도 루프 하나를 이렇게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더 뾰족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물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우선 이 뷰를 동일하게 렌더와 동일하게 2로 추가시켜 준 다음에 옵티멀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후에 이번에는 이 루프를 슬라이딩으로 왼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앞부분이 훨씬 더 각져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이 전체적인 아주 자잘하게 보이는 이 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스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면 전체적인 이 유리용기의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N을 눌러서 노말을 다시 계산시켜 줍니다. 이 그릇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곳에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 볼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의 아웃라이너 부분에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철로 된 용기 그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추가합니다. 여전히 위아래가 붙어 있다면 이곳에서 Nothing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이 면을 Face를 삭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Mesh Select 모드가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Face 모드가 보여집니다. 이 Face를 선택한 다음에 X 키를 눌러서 Face를 삭제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밑부분도 이렇게 Face를 삭제합니다. 다시 Vertex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위아래를 에디트 모드에서도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자꾸 이 다른 모델이 보이기 때문에 슬래시 버튼, 이 숫자 패드에 있는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로컬 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오브젝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실린더에 루프를 3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이 루프를 선택해서 그 철로 된 그릇의 바닥 부분의 크기만큼 축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을 조금씩 확대시켜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철로 된 용기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모델에서 사용됐던 이 프로포셔널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해제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루프를 선택하고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통의 밑바닥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E 키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준 후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해주고 중간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통 모양의 바닥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안쪽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준 다음에 S키로 이렇게 살짝 축소시켜줍니다. 위로 이동시켜서 윗부분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안쪽 면이 완성되고 이제 이 통의 두께가 이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루프를 추가합니다. 이곳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 모드로 변경시키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페이스 루프를 Alt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스케일링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줍니다. 역시 Z축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Shift Z 키를 눌러서 X, Y로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대충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위의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겉에 부분을 다시 위쪽으로 살짝 낮춰주기 위해서 다시 루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모드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루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E 키로 익스트루드를 해준 다음에 밑으로 살짝 낮춰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돌출된 부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도 스케일링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Serve Surf Modifier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통 모양이 훨씬 더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무드를 눌러서 이런 각진 부분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비율을 2로 추가시키고 그리고 옵티멀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통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위아래에 필요한 부분에 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버텍스 모드로 변경시켜 준 다음에 Ctrl R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루프를 추가하면 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윗부분도 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R 키를 눌러서 루프를 추가하고 각을 만들고자 하는 곳으로 가까이 이동시켜 줍니다.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쪽 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또 이쪽도 각을 주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의 루프도 이렇게 추가해 줌으로 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통이 나옵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Ctrl N키를 눌러서 노말을 다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통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통을 다시 슬래시 키를 눌러서 로컬 모드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통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메탈 볼이라고 주겠습니다.